여러분은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양계 농가들이 아직 모르고 있지만 단 며칠 만에 닭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닭을 키우고 계시고 자연스럽게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아래에 축산에 관한 전체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하지만 먼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저는 농부들이 수년간 비밀리에 사용해 왔으며 암탉 한 마리가 일주일에 10개의 알을 낳던 것을 5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우며 거의 무료에 가까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한 달에 50개가 아니라 일주일에 50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붉은 물 덕분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곳에서는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소수만이 아는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외딴 지역의 한 늙은 농부가 제게 전해준 이야기로 그는 40년 이상 암탉들을 돌보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레그혼, 서식스, 그리고 약간의 플리머스 등 약 100마리의 암탉이 있는 닭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먹이를 잘 주었으며 닭장을 깨끗하게 유지했지만 생산량은 모든 암탉을 합쳐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사이로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낙담했습니다. 암탉들이 너무 늙었거나 병에 걸렸다고 혹은 토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평생 닭을 키워온 60대의 이웃 할머니가 그에게 제가 자주 반복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탉은 먹이가 아니라 물을 통해 네가 주는 모든 것을 돌려준단다. 바로 물을 통해서 말이야. 그리고 그 한마디가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해온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닭들을 위해 특별한 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주방이나 정원에 있을 법한 천연 재료 덕분에 붉게 물든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닭들은 하루에 40개에서 50개의 알을 낳고 있었습니다. 겨우 15개의 알만 얻고 있던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부터 이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일주일도 차에 되지 않아 첫 번째 변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암탉들은 더 활동적이고 생기가 넘쳤으며 볕은 더 붉어지고 깃털은 더 윤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10일 후 그는 하루에 30개 이상의 알을 세고 있었습니다. 3주가 차에 되기 전에 40개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붉은 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내용입니다만 그 전에 여러분의 닭에 대해 중요한 한 가지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근본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오직 닭의 먹이에만 집중합니다. 비싼 사료, 특별한 펠릿, 가루 비타민을 사지만 결과는 여전히 평범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의 중요성을 완전히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탉이 마시는 물은 전반적인 건강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필수 미네랄이 부족한 나쁜 물을 마시는 암탉은 결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알을 낳을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먹더라도 오염되거나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면 몸은 여전히 고통받습니다.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됩니다. 암탉에게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붉은 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기술에서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재료는 비트입니다. 간단하고 자연스러우며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비트는 철분, 칼륨, 비타민 B, 그리고 강력한 항산 화제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비트를 끓여 그 물을 닭의 급수기에 희석해주면 닭의 난소가 좋아하는 미네랄 칵테일을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 철분은 노른자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비타민 B는 암탉의 생식 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비트에는 닭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천연 질산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난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됩니다. 난소에 산소가 많아지면 더 많은 알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강력한 연쇄 반응입니다. 이 붉은 물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이나 정원에서 구할 수 있는 중간 크기의 비트 두세 개를 준비합니다. 껍질에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으므로 껍질을 벗기지 않고 작게 자릅니다. 2리터의 물에 넣고 약 30분 동안 끓입니다. 식도록 둡니다. 그런 다음 이 붉은 액체를 걸러내어 닭의 급수기에 넣는 깨끗한 물 10리터당 0.5리터씩 섞어줍니다.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빠르면 첫 주부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닭들이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이는 닭의 몸이 물속의 영양분을 인식한다는 뜻이므로 좋은 징조입니다. 그런 다음 볕이 더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이는 호르몬 활동의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이어서 알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노른자는 더 주황빛을 띠며 더 풍부하고 밀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일부 농부들이 함께 사용하는 또 다른 붉은 재료인 적양파 껍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왜 양파 전체가 아니라 껍질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적양파 껍질에는 천연 항산 화제이자 항염증제인 퀘르세틴이 엄청나게 농축되어 있어 닭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산란 능력을 파괴하는 감염과 조용한 염증으로부터 생식 기관을 보호합니다. 많은 암탉이 알을 적게 낳는 이유는 늙거나 눈에 띄게 병들어서가 아니라 농부가 결코 볼 수 없는 생식기의 가벼운 염증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은 자연스러운 산란 주기가 올바르게 일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적양파 껍질에 퀘르세틴이 바로 그것과 싸웁니다. 마른 적양파 껍질을 크게 한 줌 집어 1리터의 물에 20분 동안 끓입니다. 그것을 걸러냅니다. 비트물과 섞어 2배로 강력한 붉은 물을 만듭니다. 한 농업 공동체의 여성이 제게 들려준 실화가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마리라고 부르는 암탉이 있었습니다. 마리는 거의 2달 동안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리가 너무 늙어서 이제 보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붉은 물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12일 후 마리는 다시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마리는 거의 매일 알을 낳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닭은 단순한 생산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닭은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건강, 행복, 활력을 여러분에게 의존합니다. 붉은 물과 같이 자연스럽고 다정한 방법으로 닭을 돌볼 때 여러분은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삶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며 행복하고 건강한 암탉은 항상 여러분에게 100배로 보답합니다. 이제 아는 농부가 거의 없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측면, 즉
닭의 스트레스와 계란 생산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탈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르티솔은 산란에 필요한 호르몬 생산을 직접적으로 차단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암탉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알을 낳는 일이 거의 없으며, 닭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은 물속 미네랄 부족, 닭장 내 열악한 공기질, 불충분한 조명 또는 단순히 밍밍하고 생기 없는 물과 같이 농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붉은 비트물은 이러한 스트레스 수준에도 작용합니다. 비트에 함유된 칼륨은 닭의 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미네랄입니다. 체내에 칼륨이 충분하면 닭은 더 차분해지고 덜 불안해하며 소음이나 외부의 방해에 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차분한 암탉이 알을 낳는 암탉입니다. 또한 일부 경험 많은 농부들이 이 물에 첨가하는 세 번째 재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몇 그램의 천연 레드 파프리카입니다. 첨가물이 가득한 산업용 파프리카가 아니라 향신료 코너에서 찾을 수 있는 천연 파프리카 가루입니다. 파프리카에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데, 이는 계란 노른자로 직접 전달되어 노른자를 더 주황빛으로 만들고 영양가를 높여주는 천연 색소입니다. 하지만 계란의 시각적인 측면을 넘어 카로티노이드는 암탉의 생식 호르몬을 자극하고 달걀 껍데기를 튼튼하게 합니다. 더 두껍고 튼튼한 껍데기는 계란이 소비될 때까지 더 잘 보존되며 암탉이 껍데기를 형성하는 데 에너지를 덜 낭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2번, 물 10리터당 파프리카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비트물 및 양파 껍질과 섞으면 닭장을 위한 진정한 천연 활력 폭탄인 붉은 물이 완성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필수적인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술은 좋은 식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닭은 항상 양질의 사료, 다양한 씨앗, 가능하면 신선한 풀, 그리고 껍데기를 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붉은 물은 영원히 잠겨 있다고 생각했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다른 모든 것이 더 잘 작동하게 만드는 촉매제입니다. 더 나아가 닭과 다른 동물들을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완벽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는 영양, 자연 건강, 동물을 위한 가정요법,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기술 등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다룹니다. 링크는 이 영상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의 남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농부들이 닭의 물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조용히 생산량을 파괴하는 가장 흔한 실수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선명한 이미지와 함께 이 붉은 물을 단계별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닭에게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 즉 여러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 징후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든 닭이 정확히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다양한 닭 품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줄 실화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러분과 이 지식을 계속 공유하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유일한 행동은 좋아요를 남기고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료이고 2초면 충분하며 제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계속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남기겠습니다. 전 세계의 훌륭한 농부들이 항상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모든 사람이 그것을 모방하여 자신들의 노력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유된 지식은 배가 된 지식이라고 믿습니다. 사랑과 지혜로 동물을 돌보는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단 한 사람이라도 닭에게 더 나은 먹이를 주고 가족을 위해 더 건강한 계란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영상의 남은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닭의 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을 때 물이 이뤄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고 놀라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축산에 관한 전체 강의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첫 주에 본전을 뽑을 수 있는 투자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비밀이 여러분의 농업에 대한 비전과 동물의 활력을 변화시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우리는 많은 이들이 무시하려 하는 고대의 지식과 방법들을 발굴합니다.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닭장의 미래를 가꾸어 보십시오. 다음 지식의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